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오디오 녹취록을 바탕으로 10번, 11번, 12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이 카드들을 점성술의 별자리들, 그러니까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하고 또 그 행성들, 신화들까지 연결해서 풀어내고 있다군요. 뭐 사투르누스, 크로노스, 우라노스, 넵튠, 이름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신화랑 점성술이랑 타로가 이렇게 엮이니까 해석이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 속 상징들을 하나하나 좀 곱씹어 보면서요. 이 카드들을 꿰뚫는 핵심 통찰이 뭔지 같이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10번 카드 마스터인데요. 녹취록에서는 이걸 염소자리 그리고 토성과 딱 연결시키더라고요. 네, 염소자리 하면 보통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책임감, 야망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맞아요.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 냉정하거나 보수적인 면도 있고요. 가부장적인 권위, 전통 이런 키워드들이 언급됐어요. 네, 그리고 그 염소자리를 지배하는 행성이 바로 토성, 사투르누스,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죠. 아, 그 시간의 신 크로노스요? 네, 근데 이 자료에서 재밌는 게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를 몰아냈다가 결국 아들 제우스한테 똑같이 당해서 갇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토성이 때로는 한계나 제약, 심지어 감옥 같은 의미도 갖는다고 설명해요. 오, 감옥이요? 네. 어떤 시련을 인내하고 노력해서 극복하는 과정, 또 현실적인 무게감,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지 카드 이미지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갈색 옷 입은 노인이 좀 딱딱한 표정으로 바위에 앉아 있고 뒤에는 막 설산이 있고 네, 험난해 보이죠. 무릎에는 두꺼운 책 같은 걸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고 있네요. 옆에 모래시계랑 왕관 달린 문도 보이고요. 이게 다 그 토성의 상징성하고 연결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의 리딩 해석을 보면요. 만약 이 카드가 문제 상황으로 나왔다. 그러면 좀 폐쇄적이고 융통성 없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린 상태를 말해요. 아, 스스로 만든 요새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요새를 만든 책임도 자기한테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그 요새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랑 좀 부딪혀보고 생각을 나누고 융통성을 기르라는 거죠. 삶의 원리들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 자료에서는 이걸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네. 그리고 만약 최종 결과로 나왔다면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운명이나 현실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단호한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책임, 규율, 자기 통제, 현실 인식 이런 게 핵심인데 근데 또 너무 그러면 권위적이거나 고집불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균형이 중요하죠. 자료에서도 염소신 판이 풍요를 주관하지만 또 패닉, 공포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언급하잖아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죠. 네, 그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 반대편 별자리인 개자리가 따뜻함과 지지를 준다는 말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자, 그럼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볼까요? 11번, 광대 카드입니다. 이건 앞에 마스터 카드랑은 분위기가 확 다른데요? 네, 그렇죠. 이 카드는 물병자리랑 천하로성이랑 연결된다고 하죠. 키워드가 자유, 개성, 틀깨기, 보편성, 뭐 이런 것들이네요. 네, 물병자리는 염소자리가 딱 정점에 세운 구조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게 퍼져나가는 에너지래요. 이 녹취록 설명에 따르면요. 아, 중심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느낌. 네, 권력 중심이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가치를 향하는 거죠. 그 신들에게 술 따르던 미소년 가니메데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가니메데. 그게 제우스한테 발탁됐지만 결국 신들의 연회라는 더 넓은 무대에서 역할을 하는 모습, 뭐 그런 식으로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이 물병자리에 영향을 준다는 천왕성, 우라노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자료 보니까 자전축이 거의 누워있다는 게 특이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천왕성이 1781년에 발견됐는데 다른 행성들이랑 다르게 옆으로 누워서 돌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기존 규칙을 안 따른다. 즉, 자유, 독창성, 예측 불가능함, 심지어 혁명 이런 걸 상징하게 됐다고 해요. 와, 혁명까지요? 신화적으로는 크로노스, 그러니까 토성에게 쫓겨난 하늘의 신 우라노스잖아요. 여기서도 기존 질서의 전복이라는 테마가 보이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 행성이 뭐랄까 번개 같은 갑작스러운 에너지,
또 우라늄의 어원이 된 것처럼 좀 파괴적이면서도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힘,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파드 이미지를 보니까 진짜 그 느낌이 확 와요. 광대가 거꾸로 매달린 왕 인형을 막대기에 끼워서 들고 되게 가볍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표정도 밝고요. 네, 아주 자유로워 보이죠? 배경에는 번개가 치고 있고요. 이게 바로 그 천왕성의 갑작스러운 변화나 어떤 번뜩이는 영감 이런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거꾸로 매달린 왕은 낡은 권위나 억압에서의 해방, 번개는 창의적인 돌파구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미래, 이런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이 자료는 설명해요. 그럼 리딩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이게 문제의 상황으로 나오면요. 그때는 자유를 약간 방종으로 착각해서 노역을 안 한다거나 변화가 두려워서 그냥 무기력하게 멈춰 있는 상태일 수 있대요. 아, 광대의 긍정적인 면을 놓치고 있는 거군요. 네, 광대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성장하는 지혜를 상징하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해결책은 뭔가요? 좀 의외였는데. 해결책이 재미있어요. 자기 자신을 비웃는 법을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기를 비웃으라고요? 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문제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좀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죠. 유머를 통해서요. 진정한 자유는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온다는 그런 메시지 같아요. 와, 신선한 조언인데요. 그럼 최종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훨훨 날아오르는 모습이래요. 이전에는 자기한테 그런 날개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마침내 잠재력을 깨닫고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거죠. 아, 멋지네요. 네. 그래서 이 광대는 아웃사이더나 혁신가, 때로는 좀 괴짜 같지만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는 영웅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마스터카드도 고립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 고립은 좀 다르다고 했죠. 네, 맞아요. 마스터의 고립은 스스로 엄격하게 수련해서 그런 거라면 광대의 고립은 사회적인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그 차이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단순히 반항아가 아니라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존재라는 거군요. 그렇죠? 마스터가 안에서 규칙을 만든다면 광대는 밖에서 그 규칙 자체를 질문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부정적으로는 좀 무책임하거나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요. 자, 이제 마지막 카드입니다. 12번, 천사. 이 카드는 물고기 자리랑 해왕성이랑 연결된다고 하네요. 네, 물고기 자리하면 감수성, 상상력, 영성, 초월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네. 근데 동시에 약간 혼돈이라든지 환상 같은 조금은 불안정한 느낌도 같이 언급되더라고요. 맞아요. 물고기 자리가 황도 12궁 마지막 별자리잖아요. 그래서 앞선 별자리들의 경험을 다 끌어안는 듯한 특성이 있대요. 깊은 공감 능력, 예술적인 감수성, 때로는 영적인 통찰력까지. 오, 모든 걸 통합하는 느낌? 네. 그런데 또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랑 환상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기 쉽다고도 하죠. 그 끈으로 묶인 두 마리 물고기 기호 자체가 그런 이중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더라고요. 구원과 타락,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어떤 긴장감 같은 거요. 신화 이야기도 나왔죠. 아프로디테랑 에로스가 물고기로 변했다는 거랑 또 오병이어 기적 관련해서 예수님 상징도요. 네, 그런 상징들이 풍부하죠. 그리고 카드 속 천사는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라고 하던데요. 아, 이리스. 메신저 역할하는 여신이죠? 네, 맞아요.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메신저였죠. 무지개처럼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그래서 이 카드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소통, 그러니까 직관이나 꿈, 영감 이런 걸 상징한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하지만 또 너무 순수해서 이용당하거나 메시지가 왜곡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위험성도 같이 언급하고 있죠. 이리스처럼요. 그럼 물고기 자리에 영향을 주는 해왕성, 넵튠은 어떤가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죠? 네. 해왕성은 그래서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성배라거나 포세이돈의 삼지창으로 상징되면서 깊은 무의식, 꿈, 예술적 영감, 집단 심리, 종교적인 어떤 황홀경 이런 것들과 연결돼요. 아, 천왕성이 좀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영감이라면 해왕성은 예술적이고 영적인 영감이군요. 네, 그렇게 비교하더라고요. 근데 또 동시에 현실 도피나 중독, 혼돈과도 관련이 깊다고 보고요. 카드 이미지를 보니까 천사가 구름 위, 무지개 아래에서 물병에 물을 아래로 쏟고 있어요. 이 물은 뭘까요? 자료에 따르면 그 물은 영감의 원천이거나 순수한 내면의 물을 상징한대요. 중요한 건 천사가 바깥 세상이 아니라 그 물, 즉 자기 내면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더라고요. 아, 내면을 들여다보는 모습이군요. 네, 그래서 만약 이 카드가 문제 상황으로 나온다면 현실 문제를 외면하고 환상 속으로 도망치거나
자꾸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서 길을 잃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요. 자기 안의 목소리를 못 듣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당연히 내면으로 향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외부의 시끄러운 소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자기 직관을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연민이나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해결책으로 제시돼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는 어떤 모습인가요? 마침내 내면에서 진실과 지혜를 발견하고 어떤 영적인 각성이나 깊은 영감을 얻는 모습이에요. 마음속에서 자기만의 별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의 완성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흐름이 보이네요. 마스터가 현실의 구조를 만들고 광대가 그 구조를 깨고 자유를 찾고 천사는 그 너머의 내면적 진실과 영적인 연결을 추구하는 단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네요. 이 녹취록의 해석들을 보면 결국 청취자분께서 삶에서 만나는 어떤 책임과 구조, 토성 마스터, 또 자유와 변화, 천왕성 광대, 그리고 직관과 내면 탐구, 해왕성 천사 같은 주제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이 카드들이 상징하는 에너지들이 지금 내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료에서 잠깐 언급된 것처럼 월드카드랑 4개의 고정공, 황소, 사자, 전갈, 물병 자리의 연결처럼 이런 상징 체계들이 서로 어떻게 엮이는지 보는 재미도 있고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의 오디오 자료를 통해서 심볼론 카드 10번 마스터, 11번 광대, 12번 천사에 대해 정말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책임과 구조의 마스터, 자유와 혁신의 광대, 그리고 직관과 초월의 천사까지 각 카드가 가진 그 풍부한 상징과 메시지들을 따라가 봤네요. 네, 정말 다층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녹취록 말미에 지금 시대를 물병자리의 시대일 수 있다는 언급이 잠깐 나왔잖아요. 아, 네,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그 물병자리와 천왕성의 특징들, 뭐 혁명이라든지 개인주의와 보편성의 조화, 예측 불가능함, 기존 질서의 재편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요. 이 물병자리의 시대라는 관점이 지금 우리 주변 세상의 변화나 어떤 도전들을 이해하는데 혹시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까요? 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개인적인 차원이든 사회적인 차원이든. 네,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자료 나눠주신 청취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분의 여정에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도 그랬기를 바랍니다. 흔들려도 괜찮아. 속박인 곳이야. 손끝에 닿는 순간